예, 안녕하십니까. 화성공장 박사 조성남입니다. 올해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확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 강의가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어떤 용도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업무 지시를 내려보면 어떤 한 필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어떤 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시는 중개사님들이 많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면 이거는 가장 기본인데 기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각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 행위 제한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분당 분천리 76-24 이런 식으로 필지가 있을 때 그 필지에 어떤 행위 제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지, 단독주택이 되는지, 공장을 건축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카센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76조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법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용도 지역별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행위 제한을 좀 위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어떤 거는 좀 되고요, 완화되고 또 어떤 데는 또 강화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사이트에 가서 자치법규를 보셔야 됩니다. 자치법규. 제가 화성시 자치법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청에 가시면 쭉 보시면 법제도가 있습니다. 법제도를 눌러서 쭉 보시면 화성시 자치법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어떻게 검색을 하셔야 되냐면 도시계획 이렇게 치시면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쭉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개발행위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고요. 표고 제한도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할 제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5와 같다, 별표 8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별표라는 거는 화성시 건축조례가 아니고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법제처에 가셔가지고 여기 법제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제처에 가셔서 건축법을 칩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은 필요가 없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표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각 용도 지역별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떼어보니까 내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연 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 녹지에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고 거기에 보시면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표를 어디서 보냐면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화성시가 좀 친절하게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의 용도도 거기에다가 다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좀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보시면 어느 지역에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한 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거를 뭐 강의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가장 기초적인 건데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면 먼저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농지법하고요.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농림수산식품관리장관인가요? 농식무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그 법률이고요. 농지법은 농림부 장관이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있고 그 외 지역의 농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농림부 장관이 전 국토의 농지를 다 조사를 해서 나눠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다시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농지는 길을 쭉 가다 보면 농어촌 공사애들이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농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먹거리에 있어서 쌀 생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가 국민 세금을 투여해서 집단화 농지, 우량화 농지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500m 컴파스를 돌려가지고 그 부분은 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부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 저수지 주변 500m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규제를 해서 공장이나 제조장이나 이런 것들을 못 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떠봤는데 농지법 해가지고 농업보호구역으로 적혀져 있거나 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건축물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농지법에 있습니다. 농지법. 그래서 농지법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처 장관하고 화성시하고 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제한만 남았습니다. 면적 제한만.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 보호구역의 농지가 제일 좀 가격이 낮고 농업진흥구역은 뭐 못 쓰는 농지고, 그러니까 뭐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 조항을 좀 잘 보시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주택밖에 질 수가 없지만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도 질 수가 있고요. 저수지 주변 500m 내에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 조망권이 좋아서 전원주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농업보호구역이 전원주택으로 하기에는 아늑하기 때문에 더 투자 가치가 높고 땅도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요즘에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토지 10가지 해서 자꾸 농업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한 7, 8년 해보니까 농업 보호구역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다 보시면 쓸만한 것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가 이거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공부를 좀 하시면 의외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떴는데 보존산지라고 해서 공인용 산지가 있고 임원용 산지가 있습니다. 공인용 산지는 말 그대로 A급 산, 동네 유명한 산, 메이커 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라든지 지방에 가시면 유명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공인용 산지로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도 임업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이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일반인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임업용 목적으로 지정을 한 거지만 우리나라 법은 조금 독특한 게 공장을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복리의 목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공장 입고로 공익 목적,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 도로에 붙어 있어서 추후에 개발행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되겠지만 임업용 산지에서도 충분히 공장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 조성비가 농지 전용 부담금보다 낮고요. 그리고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일반 농지보다 가격이 굉장히 낮아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그냥 일반 토지 이용 확인원에 딱 떼어봤는데 그냥 국토법에 의한 행위자만 받는다고 하면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뗐는데 국토법 외에 타법 해가지고 농지법이 들어가 있으면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타법에 산지법이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산지법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차원적으로 농지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못 쓸 땅이다. 산지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거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요. 산지 같은 경우에도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는요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가장 기초적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